눈이 펑펑 내리고 있던 한국의 도시, 그곳에 런던에서 왔던 두 여성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스승님을 만나러 한국에 왔던 이 여성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처음 인사드려요. 제 이름은 엘레나 스타네스크입니다. 저는 올해로 28이 되었고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루마니아 북서부의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마니아를 떠올리면 부쿠레슈티의 활기찬 도시나 트란실바니아의 성과 같은 화려한 풍경을 생각하겠지만 제가 자란 곳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우리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전체를 돌아보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작았죠.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작고 낡은 농가였어요. 지붕은 몇 번이고 수리했지만 비가 오면 여전히 물이 새곤 했죠. 마을에는 길이 하나뿐이라 사람들이 매일 마주쳤고 그 좁은 길 한쪽에 자리 잡은 초등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학교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지요. 폐교 소식이 전해진 날. 그날도 저는 학교에서 낡고 빛바랜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교실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밖에 없었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칠판만 바라보고 계셨죠.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전 어렸기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학생 수도 줄고 지원도 끊겼어. 내년부터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도시까지 어떻게 보냅니까? 돈도 없는데. 우리 마을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어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학교를 좋아했어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제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도서관에 놓인 몇 안 되는 낡은 책들은 마을 밖 세상을 상상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서관의 책들도 너무 오래되어 페이지가 바스락거리고 몇몇은 중간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 책들이 소중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와도 같았죠. 저는 작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보며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어요. 언젠가 나는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주 바뀌었고 배움의 기회는 부족했죠. 꿈을 꾸는 것도 사치라는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 결국 학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어른들이 모여 앉아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말만은 꺼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죠. 이제 아이들을 도시학교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어른들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이 작은 학교라도 없으면 우리 마을은 끝이라고. 지금 있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도 다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정말 마을은 마치 죽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늑대처럼 시들어버릴 거라는 말로 방안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회의가 길어질수록 어른들의 한숨은 깊어졌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몰래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왠지는 모르지만 뭔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믿음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우리 마을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이 요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뭔가를 준비하는 듯 잔뜩 들뜬 채로 연신 바쁜 모양새였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저와 친구들은 혹시 파티라도 하는 건가? 그냥 신이 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 낡은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웬 버스지? 친구들과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때 버스에서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사람들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정한 웃음을 하고서 저희를 보고 있었죠. 처음 보는 아시아인들이었기에 그 모습은 비록 낯설었지만 그분들이 가지신 미소와 눈빛이 너무 따스해서 저는 혹시 이 사람들이 천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천사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 마을에 봉사활동을 오게 된 교사들이었습니다. 늘 보던 사람들만 보던 작은 마을이었기에 신기하고 반갑고 들뜨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 어른들은 저희를 보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마을에 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큰 기대는 없으셨던 거죠.
약간의 수명 연장 정도나 하면 다행이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은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론 그 정도의 방문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중 유난히 제 눈에 띄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단발 머리를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신 민선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특히 목소리가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죠. 선생님들은 처음 오신 날에는 그저 짐을 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거나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를 논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마치 새로운 전학생이라도 온 듯 선생님들을 힐끔힐끔 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윽고 한 차례 소란이 지나가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낡고 헤어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은 반 이상이 찢겨져 있었지만 남은 페이지를 붙들고 세계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였죠. 그런데 그때 한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넌 어떤 책을 좋아하니? 그 목소리다.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죠. 역시 민선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 보아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의 다정한 미소에 저는 어색하게 책을 보여주며 세계 지도요. 저는 여기 있는 도시들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선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넌 분명히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꿈 절대 놓지 마.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른들 중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마법을 부리겠다고 한 것 마냥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만 하실 따름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처럼 느껴졌죠. 꿈이라는 이름의 싹 말이에요. 한국인 선생님들은 그 후로 우리 마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죠. 한국인 선생님들은 학교를 이리저리 둘러보시고는 마을에 계신 어른들을 모두 모아 학교가 폐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고 학생들 숫자도 매우 적어요. 과연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학교의 폐교에 사실 회의적인 어른들이 더 많았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어른들을 설득했고 이후부터 뭔가 학교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선 선생님은 매일 새로운 수업을 열며 우리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죠. 힘이 없던 다른 선생님들처럼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과 창의적인 과제를 통해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만드셨어요. 주에 하루는 한국의 음식들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고 한국 선생님들이 어릴 적에 많이 했다는 망까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팽이싸움, 오징어 달구지, 다망구, 비석치기 등 운동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여 태어나 처음 들어봤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룹 활동과 창의적인 과제를 통해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만드셨어요. 특히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마을 풍경을 그리거나 서로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셨죠. 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몰두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학교의 낡은 교실을 직접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벽에는 벽화라는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셨죠. 낡은 책상과 의자들, 교실은 선생님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고 아침 학교 등굣길이면 항상 교문 앞에 나와 저희들을 선생님들은 마주하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한국에서 끊임없이 지원 물품들이 도착했고 도서관에 있던 낡은 책들은 한국과 현지에서 기증받은 책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이런 소식은 우리 마을을 건너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놀랍게도 저희 학교에는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마을로 이주 오는 루마니아 학부모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어요. 한국에서 왔던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아주 딱 맞는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저희 학교는 마치 맑은 숨을 불어넣은 듯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이 손에 닿을 것만 같은 기분에 붕 떠버리고 말았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이셔서 그랬을까요? 민선 선생님은 특히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게 너는 글을 참 잘 쓴다며 네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분명 감동받을 거라는 말을 해주셨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학교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피아노를 쳤는데 저만 혼자 제 창작 글을 선보인 거죠.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자꾸 흔들렸지만 발표를 마친 뒤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솟아가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 민선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언젠가는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네, 그 말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렸어요. 선생님들의 봉사기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마을을 떠나는 날 학교 운동장에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운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민선 선생님은 떠나기 전 우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바로 민선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제가 반드시 세상에 나가 뭔가를 이루게 될 거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꼭 꿈을 이루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 하고 목표가 생긴 거죠. 저 엘레나의 작은 마음속에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꼭 잘 돼서 찾아갈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민선 선생님이 남기신 말과 그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누군가 하나의 세상이라도 말이죠. 그 세상은 바로 제 세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꿈에 그리던 고향 마을 밖 세상에 도달한 거예요. 대학 졸업 후 저는 루마니아를 떠나 영국 런던의 한 출판사에 취직을 성공했어요. 바쁜 도심 속에서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조차 없어질 뻔했던 작은 마을의 출신의 제가 말이에요. 비록 간신히 폐교만 피해 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여전히 마을은 작지만 가끔씩 힘들 때마다 전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곤 해요. 민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말이죠. 그 말은 제게 있어 삶의 이정표와도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민선 선생님과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저는 도시로 나와 혼자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냈죠. 늘 시간에 쫓기고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돌아오면 이미 한밤중이라 공부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졸업 후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수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보냈지만 인터뷰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시골 출신에 외국어 능력도 부족한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어릴 적 저에게 꿈을 갖게 해준 한국인 민선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끝에 저는 지금의 이 작은 출판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면접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갔죠. 결과적으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답니다. 그 순간 곧바로 저는 고향에서 도서관 구석에 앉아 낡은 세계지도 책을 펼쳐보던 어렸던 저를 떠올렸어요. 민선 선생님이 제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면접 자리에도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바쁘고 정신없는 런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는 작은 규모였지만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어요. 원고를 검토하고 작가와 협의하며 시장 분석까지 해야 했죠.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특별한 존재였지만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고향과 민선 선생님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가끔씩 선생님께 이메일이라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늘 바쁜 일상에 쫓기며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죠.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보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상으로 나와 바쁘게 출판사에서 일하며 저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중 한 사람, 사라라는 이름의 친구와 특히 가까워졌죠.
그녀는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런던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이방인이죠. 사라와 저는 종종 점심시간에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시골 마을의 낡은 학교와 거기서 만난 특별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길 좋아했고, 사라도 자신의 고향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얘기해주길 좋아했죠. 런던처럼 바쁜 도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도 사실 어릴 때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죠. 사라는 고향 슬로바키아의 작은 마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라가 어렸던 시절 부모님과 함께 겨울 산길을 여행하던 중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고 부모님은 가까운 마을을 찾아보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죠. 이윽고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랜지 또 여기가 왔던 길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데다가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마지막으로 들렀던 산속의 작은 캐빈에 하필 또 텀블러를 두고 오는 바람에 물조차도 마실 수 없었죠. 결국 부모님은 구조를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사라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눈속을 헤치며 다가왔대요. 그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사라의 가족을 찾아왔고 사라네 부모님이 두고 오신 바로 그 텀블러를 건네며 자기를 따라 발을 옮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캐빈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고 사라네 가족은 방향 감각을 잃어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캐빈 안에 두고 온 텀블러 물이 아직 따뜻한 것을 보고 그 한국인 분은 누군가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야. 사라는 당시 그녀를 구해준 한국인의 따뜻함과 침착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 사실 그 한국인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망정이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갑자기 심해진 눈볼에 굳이 낯선 사람을 구하겠다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한국인에 대해 뭔가 더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때 그분과 함께 무사히 산을 내려오고 그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사진 속에는 눈 덮인 슬로바키아의 산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사진 속의 여성은 바로 민선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저는 감격하며 사라에게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민선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사라 역시 화들짝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되물었죠. 사라에게 들어 알고 보니 민선 선생님은 원래 여러 나라를 돌며 구호 활동을 벌이는 NGO 일원이셨다고 해요. 그 전에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것까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까지도 가셨던 거고 우연한 기회로 사라까지 구한 거고요. 저와 사라는 한참을 민선 선생님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민선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자 제 마음속은 민선 선생님에 대한 벅차는 그리움과 애정으로 울렁이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제 2의 엄마처럼 너무나 그리운 마음이었죠. 아, 왜 나는 진작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윽고 저와 사라는 휴가 계획을 세워 회사에 통보한 뒤 한국으로의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민선 선생님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루마니아의 엘레나입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메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민선 선생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은 저를 잊을 리가 없다며 저와 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엘레나는 환호하며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윽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정말 태어나 난생 처음 보는 첨단화된 도시의 모습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선 선생님이 태어난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장소를 가는 데에도 안내판이나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민선 선생님은 약속 장소였던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겨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본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엘레나,
선생님, 저는 참으려 했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선생님 앞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민선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정말 잘 자라줬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도 선생님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며 가족 모두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도 말이에요. 민선 선생님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가족이 너희였냐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에 들어가 도서관 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고 아이들에게 책과 꿈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왜 민선 선생님이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한국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단 하루 사이 한국의 도시는 새하얀 눈으로 덮이고 말았죠. 뉴스에서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보도되고 있었죠. 눈은 무릎이 넘도록 쌓였고 도시의 차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국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들을 저와 사라는 봤습니다. 숙소에서 나왔는데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들을 치우고 있던 거였죠. 자신의 매장 앞이 아닌데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길들부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도 한국의 어른들은 모두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서로 눈을 치우며 한국의 도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길 곳곳에는 노란색의 제설함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염화 칼슘과 청소 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제설 차량은 도로를 누비며 새하얗게 쌓였던 눈을 치우고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단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 하는 마음이 멈출 줄만 알았던 한국의 도심을 다시 활발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선 선생님이 세계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저와 사라는 한국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이죠. 작은 친절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지를 알게 된다던 민선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놀라운 한국의 시스템들과 그에 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민선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저는 선생님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작은 행동부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 타인을 돕는 모습까지. 이런 태도는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처럼 느껴지더군요. 민선 선생님이 저와 사라에게 해주신 말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돕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란다. 이 말이야말로 민선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여정을 마치고 저는 제 고향 루마니아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제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제가 어릴 적 다녔던 학교는 폐교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처럼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며 한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죠. 어린 시절에 제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길래 그 아이가 봤던 책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책의 후반부부터는 책이 찢어져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죠.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진 못했지만 내 고향 아이들을 위해 책을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도서관에 책들을 사서 기증했답니다. 많은 루마니아 아이들이 새로 생긴 책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다시 일을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공항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는 제 치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책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말이죠.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나눔의 정신과 따뜻함은 제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가 되었어요. 민선 선생님,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작은 친절과 배려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았던 기억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제 고향의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그 따뜻함을 전하게 만들 작은 친절이 되었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도움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도움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온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값진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삶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민선 선생님과 한국의 폭설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그 정신을 가슴에 담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분들. 네, 이렇게 오늘 사연이 끝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 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엘레나와 사라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특히 한국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마주했던 한국인의 서로를 돕는 마음과 배려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공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따뜻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해봅니다. 자,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랬듯 사랑합니다.